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7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카페나 식당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밤을 새워 술판을 벌여 논란이 일었던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음주 취식은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여파로 끝없이 치솟던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하루 평균 32명에 달했던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며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 울산시가 오는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이어진 2단계 조치가 한 달 반 만에 조정되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어지지만 1.5단계 조치와 함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공적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종교활동 인원은 30%까지 확대됩니다. 등교 수업도 전체 3분의 2 규모로 늘어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흥접객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행정조치 위반으로 처분은 가능한 상황이고, 야간에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수경기장을 20시까지 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딴 방역조치 완화에도 밤샘 술판 논란이 일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음주 취식은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며 필요하다면 자치경찰, 방범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순차적 관리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 강화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경로당 출입과 소모임 활동 허용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혜택 외에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의료단체 주관으로 백신 경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은 현재 진행 중인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일부터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춰지면서 학교 내 밀집도도 등교 인원의 3분의 2 준수로 완화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에 따른 학사 운영 방침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학사 운영 방침에 따라 직업계고는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울산 공고를 제외하고 7일부터 전면 등교로 전환하고 초중고 밀집도 등교 인원도 3분의 2 준수로 완화됩니다. 울산시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급 오락장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고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으로 울산에서는 35곳이 영업 중입니다. 울산시는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증가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업소 한 곳당 1,600만 원가량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업계에서 처음으로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전 직원과 사내 협력사 직원 전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 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기간은 접종 당일과 발열, 두통, 심한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접종 2일까지 최대 2일입니다. 대상은 생산설계 협력사와 사내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 지원 협력사 직원 등 모두 14,400여 명이며 관련 비용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공식적인 한시기구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부산시 직제 아래 1단 2과 2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설치됩니다. 합동추진단은 규약 제정과 공동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에 나서게 되며 부산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고려아연 노동자 2명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과수 등이 어제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사고 전후 동선과 이들이 발견된 컨테이너 내부 등을 확인하고 컨테이너 주변에서 배출되는 물질도 측정했습니다. 현재 사망 원인으로는 메탈 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만간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중으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벌일 예정입니다. 얼마 전 환경부와 문화재청, 울산시, 수자원공사가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서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한정혜 환경부 장관과 문화재청 차장, 낙동강 유옥 청장이 울산에 찾았는데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이상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며 훼손되고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됐고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보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시와 환경부,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71년 암각화 발견 이후 정부와 기관, 지자체가 사실상 첫 합의를 도출한 것인데 합의 후 처음으로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보존을 하고 우리가 보존을 해야지 저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한반도에 저런 아주 역사적이고 정말 희소 가치가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건데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어 수문이 설치될 예정인 사연댐을 둘러봤습니다. 울산시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28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수자원공사가 수문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문 설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부족한 용수를 운문댐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사연댐 수문 설치와 물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울산시는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사연댐 수문 설치는 반구대 암각화를 지키고 울산 시민의 맑은 식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 의료의 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7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을 신설하고 내년 1월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 부처가 사연댐 수문 설치를 서두르기로 하면서 반구대 암각화를 물에서 건져내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의 트램 2호선 건설의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북구청과 북구지역발전위원회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울산시가 개최한 2차 주민설명회에서 북구청과 북구지역발전위원회는 트램이 소음이 비교적 적고 요구했던 공원화 사업도 시가 일부 수용한 만큼 폐선 부지 활용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재조사 신청을 마쳤으며 7월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동서발전, SK가스와 두산중공업이 국내 기술 기반 차세대 친환경 수소터빈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95년 울산 화력본부 내에 설치된 300메가와트급
가스 복합설 위해 2025년 폐지를 앞두고 전국 최초로 수소와 다른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혼소 실증 발전 설비 도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수소 터빈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한국동서발전은 수소 터빈 실전과 가스 터빈의 수소 혼소 전환을 추진합니다. 또 SK가스는 수소 공급과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두산중공업은 수소 터빈 실증 플랜트 공급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울산국제영화제가 제작을 지원한 안준성 감독의 바운서가 칸 영화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화 바운서는 작가 지망생인 주인공이 공모전 마감 당일에 조카의 유아용 흔들의자 바운서를 조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아버지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운서는 칸 영화제 비경쟁 단편영화 부문인 쇼트필름 코너에 초청됐으며 세계 693편의 영화가 공식 초청됐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작품은 9편입니다. 바운서는 지난해 울산국제영화제 영화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울산국제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을 통해 처음 상영됐습니다.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은 어제 구영교 일원에서 올해 태어난 태화강산 어린 황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어제 방류된 어린 황어들은 지난 3, 4월 태화강으로 회귀한 어미 황어에서 알을 받아 2달간 배양동에서 생산됐으며 전염병 검사도 완료했습니다. 황어는 연어, 은어와 함께 태화강의 대표 회귀 어류로 현재 울산광역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3월에서 5월이면 상류로 회귀하고 산란 후 일부 수명을 다한 개체와 강에 적응한 개체를 제외하고는 연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울산시가 서부권 물류산업 신규 투자를 위해 추진된 삼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어제 준공 인가했습니다. 삼남 물류단지는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일대 13만 7,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업 시행자인 메가마트가 물류시설과 아울렛, 극장 등 복합 상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조성되면 쇼핑과 문화, 편의시설 등 지역 생활 기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대 난공사 구간이었던 경부고속도로 하부 통과도로는 비굴착 공법으로 준공해 지난해 11월부터 개통됐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문화예술 중점 교육으로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누구나 기타를 칠 수 있도록 하는 1인 1기타라는 이름의 즐거운 음악 수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기타 연주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지역 기초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부터 1인 1기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교육경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우리 5학년 학생들에게 연주용 기타를 모두 구입하여서 직접 실기 연주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전문 강사가 학급별로 출강해 10주 동안 주 2회씩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쉬운 코드부터 연주 주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요 같은 간단한 곡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곡이라든지 최신 가요 위주로 좀 편곡을 해서 쉽게 가르치고 있고요. 동요에서 가요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기타 연주를 하다 보니 코드도 쉽게 익힙니다. 기타를 연주할 때는 제가 진짜 기타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음악 시간에 리코더나 단소도 못 불고 노래도 못 불러서 답답했는데 기타를 치고 나서 그 마음이 확 풀리는 기분이에요. 쉬는 시간에도 기타를 연주하며 실력을 쌓는 아이들. 기타 연주가 조금씩 늘면서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나중에 연습 열심히 해서 가족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공로연수를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윤호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울산시만 6급 이하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위주의 공로연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6급 이하에 대한 공로연수 실시는 진급 누락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공직사회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스트는 어제 유니스트의 교가를 작사한 박종혜 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유니스트 교가는 지난 200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박종혜 작사, 김준범 작곡으로 만들어졌으며 학위 수여식 등 학교 주요 행사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박종혜 시인은 울산 송정동 출생으로 지난 198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지금껏 14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한편 감사패는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박종혜 시인의 송당 문학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온실가스를 기준 배출량 대비 32%를 줄이는 내용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관련 학교 행사 권장, 에너지 절약 사업 예산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신증축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으로 건축하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심야 전기와 도시가스,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 방식을 적용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청 볼링팀 임동성 선수가 대한볼링협회 장배 전국 남녀 종별 볼링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단체전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임동성 선수는 병역을 마친 뒤 올해 울주군청 볼링 선수단에 둥지를 텄으며 두 번째 대회 출전만에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임이 결정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예배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의 한 교회에서 상급단체로부터 사임 결정을 받은 목사가 신도 10여 명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